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이 3일절인데요. 쌤이 오늘 특별한 시를 준비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현대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인데요. 예,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기면 아픕니다. 자, 이상화는 아픕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일제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비칠 것 같은 현실이지만 시인은 진정한 봄을 기다립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을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행복하다고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이지요.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일제 강점기 희생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비참한 현실을 노래했습니다.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말하면서도 반드시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담았습니다. 푸름 가득한 들판에 아지랑이도 춤을 추고 농부들이 가꾼 보리도 잘 자라는 국토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이라도 잡고 싶은 것, 화자는 호미로 내 발로 사랑스러운 국토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국토는 이미 남의 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남이 빼앗아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화자는 정신없이 봄들판을 서성이지만 들을 빼앗기고 이제는 봄까지 빼앗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봄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같은 국토를 빼앗긴 마음을 통해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노래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해설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가 지신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아픈 현실 인식을 드러내면서 봄을 맞는 국초의 활기찬 모습과 대비되는 국권 상실의 현실을 확인하고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는 라는 대답으로 끝냅니다. 절망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봄이 온다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상의 흐름이 전후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와 각 연의 시행배열의 효과와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뒤에 특징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자, 전에는 우리 땅이죠. 요 지금 은이라는데 은이 있는데 은은 대조를 의미를 지닌 보조조사죠.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자, 지금은 남의 땅인데 옛날에는 우리 땅이었죠. 그래서 과거와 대조가 됩니다. 그죠? 자, 남은 일본입니다. 땅은 우리나라. 그 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내었으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대위법이죠. 이렇게 꺽쇠갈로 한 것은 우리나라 우리 국토입니다. 자, 빼앗긴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은 바로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뜻하고요. 봄은 계절이면서 광복을 뜻합니다. 상징이죠. 중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는가, 의문으로 올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듯하지만 결국 이것으로는 그 의문으로 봄이 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자, 이 시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연에서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자, 요 1년은 빼앗긴 조국에 대한 현실 인식 질문입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가진 화자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남의 땅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진 화자고요. 온몸에 햇살을 받고 강렬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 세 글자로 뭐겠습니까? 지평선이죠. 아마 이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이니까 희망의 세계 광복된 조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자, 가르마 같은 농길. 자, 가르마 같은 농길은 가르마 머리를 가른 것이죠. 그래, 가르마 같은 농길은 머리를 가른 모습이 보입니까?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 심상이라 할 수 있고요. 가르마는 남자들도 가르마를 타지만 옛날에는 여자들만 탔죠. 그래서 여성적이고, 또 가르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죠. 향토적 시어가 됩니다. 이런 향토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서적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가르마 같은 직유법이죠. 여기 보면은 대조법도 쓰이고 여러 가지 문장 표현법이 쓰였습니다. 자,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는 몽환적 이끌리었다. 나도 모르게 이 아름다운 국토를 만나러 간다 이런 뜻이죠. 봄의 아름다움에 감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밝고 환하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자,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간다. 요 부분을 다시 해설하려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자, 1년과 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각 행이 어떻습니까? 짧고 길고 더 길고 각 행이 길어지면서 내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 시의 어떤 시행배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봄 경치의 이끌림이고요. 입술을 다무는 하늘아 더라. 자, 입술을 다물었다. 말도 못한다 이런 뜻이죠.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이고요. 결국 입술을 다물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하늘아 더라는 바로 우리 국토죠. 여러 꺽쇠 관로한 것은 우리 국토를 대유한다 했습니다. 도노법이 쓰였고요. 하늘들이 입술을 다물었으니까 사람처럼 표현했죠. 의인법입니다. 또 영탄법이 쓰였네요. 이 부분은 결국은 입술을 담은 하늘아 더라를 통해서 억압당한 현실에 대한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누구랑 같이 왔다는 뜻이죠. 누군가 바로
조국이 나를 불러서 우리 땅이 하늘들이 불러서 내가 왔다. 우리 조국이 불러서 내가 온 것 같다. 자,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도 답답함이 나타나죠. 조국에 대해 하는 질문인데요. 자, 침묵하는 국토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침묵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바람 이렇게 관로해 놨는데요. 요 관로해 놓은 것은 싱그러운 국토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면 기분이 좋죠. 친밀감이 드러나고요. 내 귀에 속삭인다. 자,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이 봄인데 니 왜 가만히 서 있는 이런 뜻이죠. 잠시라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조국을 위해 달려라. 굉장히 친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종다리도 구름도 바람도 종다리도 구름도 국토를 이루는 아름다운 요소고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울타리 너머 아씨는 좀 수줍고 이런 순수한 그런 아씨 같습니까?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우리 요즘은 여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옛날에는 여성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수줍어하는 그런 아가씨의 모습입니다. 자, 아씨의 용관념은 종다리입니다. 그죠? 직유법이고요. 나를 보고 바람은 속삭이고 흔들고 종다리가 웃는 것은 바로 국토를 만나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는데 담 넘어서 예쁜 처녀가 보고 있으면 설레이죠. 국토를 만나는 반가움이고요.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이 보리밭 역시 국토를 이루는 요소죠. 도납법이네요. 풍요롭게 들판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안 그래도 아름다운데 고운 비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답겠죠.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거의 보리밭을 3단 같은 머리털로 비유했죠. 이것도 인법이네요. 보리밭을 의인화했고요. 3단같이 깨끗한 머리털이니까 깨끗한 한국적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3단 같으니까 또 직유법이 쓰여있네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내 기분도 좋아지겠죠.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보리밭을 보니까 내 머리가 가뿐하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마음이 설레이는 것하고 같죠. 자, 자연에 동화되는 화자의 모습이고요. 동화되었으니 무라일체, 물심일려, 주객일체, 동화 이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의 싱그러운 모습입니다. 혼자라도 가쁘게 가자. 가쁘게는 기꺼이 또는 즐겁게 나가자. 내 혼자라도 즐겁게 나가자. 봄을 향해 내 혼자라도 기꺼이인데 선생님 기쁘게 가겠다. 기쁘게 가겠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자, 마른 논을 안고 노는 착한 도랑이. 도랑이 흐르는데 논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죠. 굉장히 시각적이네요. 자, 또 착한 도랑이니까 또 의인법입니다.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이건 또 청각적 심상이네요. 젖먹이 달래는 노래, 도랑물 흘러가는 소리가 엄마가 젖먹이를 달래는 그런 노래 같다. 자,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자,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간다는 것은 이 도랑물이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흥겹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화자의 감정이 즉 흥겨움이 도랑에 반영되어 있죠. 감정이입법이고, 그러면 도랑은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자,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요거는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국토의 봄을 보는 기쁨이 됩니다. 자, 사회수위원은 봄을 맞는 국토의 활기찬 모습입니다. 자,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자, 나비제비도 국토를 이루는 요소죠. 아름다운 국토의 요소고요. 깝치지는 제쳐가지 서두르지 마라. 여유가 있죠. 맨드라미 들막꽃도 아름다운 국토의 요소고요. 인사를 해야지. 나비제비도 봐야 되고 맨날이 들막꽃도 봐야 되고 볼 것이 많지요.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가 지신 맺은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는 우리 민족이겠죠. 우리 민족의 모습이고요. 아주까리 기름을 머리에 촥 바르면 반들이하죠. 시각적 심상입니다. 또 지신 맺은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향토적 정서가 드러나고 보고 싶다는 국토에 대한 애정을 담았습니다. 자, 국토를 다 보고 싶은 마음. 자, 이
빼앗긴더라도 보문과 세형별이 짧고 길고 더 길고로 해석되면서 배열되면서 의미가 심화된다라고 했지요.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 자, 호미는 자, 지금 보시 이 부분에서는 그 화자가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데요. 호미를 쥐고 국토를 매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적극적인 애정 행위입니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자, 조금 그렇습니다. 살찐 젖가슴처럼 함께하고 싶은 흙이다. 그러니까 이 흙이 그렇게 사랑스럽다. 우리 국토가 사랑스럽다는 뜻이지요. 국토에 대한 애정인데 좀 관능적 표현이다. 여성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당시에 이런 시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시 중에 원래 수능 특강에 나온 그 마돈나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자, 국토에 대한 애정 행위의 구체적 표현이죠. 국토를 사랑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국토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소망입니다. 자, 빼앗기는 행위 짧고 길고 더 길고의 배열을 통해서 의미를 심화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까지는 의역적 어조로 시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국토를 아름답다 하다가 이 국토를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강가에 나온 아이는 걱정 없이 물어뜯는 아이죠. 호기심이 많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존재고, 다음 행의 혼의 보조관념입니다.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내가 바로 이런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다 이런 뜻이죠. 상황을 잊고 봄 경치에만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아마 내 마음껏 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존재다. 그러니까 호나 영탄법이 쓰였고 부르니까 또 돈어법이 쓰였네요.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와 있는 게 참 내가 봐도 모르겠다는 뜻이죠.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허탈한 자조적 웃음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찾을 대상도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좀 퇴폐적인 시를 또 썼는 경우도 있다 그죠. 자, 절망적 현실에 대한 제 인식이고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국토의 풀을 뜨는 봄의 들판을 거느렸으니까 풋내가 나겠죠. 국토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죠? 일체감, 동화, 후각적 심성이 나타나네요. 청각, 시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웃음은 청각이잖아요. 그런데 푸르다라고 말했죠. 시각이죠. 자, 푸른 서름은 푸르다는 시각인데 서름은 정서잖아요.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 부분은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죠. 그 공감각적 표현 푸른 웃음이고요. 국토를 보는 기쁨으로 인한 웃음입니다. 자, 푸른 서름은 현실 인식에서는 서름인데 나라를 잃은 정서를 푸르다라는 시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겼기에 제정신으로 갈 수 없다. 다리를 절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정서가 드러나고요. 내 정신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것이다를 봄신령이 집혔나 보다로 풀었습니다. 자,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화자의 감정의 혼란,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나 전환이 일어나죠. 자, 봄에서 절망적 현실로 넘어가는데요.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절망적이고 조국을 빼앗겨 광보의 희망조차 빼앗기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런 비통한 현실을 끝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절망적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자조적 어조로 시상의 하강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낭만적이죠. 또 상징적이고 또 저항적입니다.
주제는 국토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 자, 국권 상실의 울분과 국권 회복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이 좀 많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년에서 물음을 제기하고 마지막 년에서 답을 하고 있고요. 시상의 흐름이 전후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를 보여줍니다. 1년과 11년을 제외하고 1년과 12년이 같죠. 자, 1년 11년, 2년 10년, 3년 9년, 4, 5년 7, 8년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됩니다. 자, 1년과 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3행인데요. 각 행이 길어지면서 자, 짧고 길고 더 길어지죠. 내용이 심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정적인 호흡과 영탄적 의조와 의조로 의욕적 의조 또 자조적 의조로 이어지는 의조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징적 표현과 다양한 비유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향토적 소재의 사용으로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난 서정자의 심리 변화의 과정을 한번 말해보자인데요. 자,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들판에 나서 새로운 생명을 되찾아가는 국토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갖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조에 빠져 국권 회복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 선생님이 정리한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국어 공부 잘하는 법 쳐도 됩니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1절을 맞아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수능 특강에는 나의 침실로도 있습니다. 나의 침실로도 선생님 곧 해설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